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라.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명언의 핵심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만 이는 좌절과 실망만 안겨주는 헛된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변화를 억지로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를 상대하는 경우 단순히 상대를 더 호의적으로 만들거나 함께 일하기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성격적 특성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상사가 매우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쟁심이 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대방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매우 내성적일 수도 있지만 이는 깊은 대화와 의미 있는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매우 즉흥적이어서 삶의 흥분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용문은 세상을 우리의 욕망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번창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우리의 과거 경험과 우리 자신의 내부 대화가 인생의 좌절과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자기 의심의 역사가 있다면 좌절을 우리가 성공할 능력이 없거나 성공할 가치가 없다는 증거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처음부터 자기 의심을 발전시키는가? 종종 그것은 우리의 양육, 과거 경험, 성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성취가 축하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실패나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좌절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과 회복력에 집중하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좌절로 인해 자신감이 흔들리는 대신 과거의 성공과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 자질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긍정적이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 가족 또는 멘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또 다른 열쇠는 좌절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우리는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을 찾고 그것을 사용하여 더 강하고 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언뜻 보기에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측면인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건강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궁극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왜 쇼펜하우어는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행복을 중시합니까? 우선 그는 외부 환경이 종종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순간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나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면의 행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쇼펜하우어는 외부 환경이 실제로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나 권력의 추구는 탐욕, 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행복보다 불행을 더 많이 낳는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덜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용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외적인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녕을 희생하면서 외적인 성취와 물질적 부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의향이 있습니까? 결국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건강한 거지이든 병든 왕자이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면의 마음 상태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관심사도 변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정을 가졌던 것이 다른 맥락에서는 더 이상 같은 매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발달과 성장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도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과 가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알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태도가 고정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공감과 이해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갈등이나 불일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맞게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은 끊임없이 외부의 검증이나 승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충실할 때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관심과 관점의 유동적인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 더 자비롭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충실하면서도 더 큰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관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